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uto Encoding Morph Tokens for Multimodal LLM이라는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제이장 대학교랑 싱가포르 대학 그리고 스카이워크 AI랑 NTU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ICML 2024에 억셉이 됐고 아카이브에는 올해 5월 3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미지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나의 MLLM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전에 각각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컴프레hension은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이미지랑 텍스트가 이제 이 MLLM 입력으로 들어가면 그 이미지에 대한 캡션이나 디스크립션을 출력하는 태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 재밌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게 왜 웃긴지 이유를 설명해라고 하면 보통 GPT 계열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디스크립션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미지랑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DALL-E 같은 제너레이션에 특화된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랑 그리고 텍스트로 약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은 비슷하지만 출력되는 이 아웃풋이 좀 다른데요. 먼저 컴프레hension은 주어진 이미지를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텍스트로 출력을 한다면 반면에 제너레이션은 최대한 주어진 이미지를 변화 없이 그대로 살리면서 그 디테일을 포함하는 그런 출력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컴프레hension 태스크는 주어진 비주얼 피처가 있으면 그것들의 중요한 정보만 남기고 최대한 좀 디스카드해서 비주얼 앱스트랙션을 만들어내고요. 반면에 제너레이션은 그 비주얼 디테일을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이 살려서 그래서 최대한 보존을 해서 그 비주얼 정보를 컴플리트하게 살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태스크는 서로 다른 비주얼 피처를 요구를 하게 되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실험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 파란색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각각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먼저 제너레이션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제너레이션과 컴프레hension의 퍼포먼스 변화를 보여줍니다. B는 반대로 컴프레hension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성능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제너레이션 데이터가 증가하면 이 점선이 컴프레hension 성능입니다. 컴프레hension 성능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컴프레hension 데이터가 늘어나면 오히려 이 제너레이션 성능이 또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가지 태스크가 원하는 피처의 어떤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특성이 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나면 그 반대되는 태스크에 대한 성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충되는 특성을 가진 두 태스크를 하나의 MLLM 모델로 학습을 하게 되면 각각 태스크에 대한 최대 성능을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하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두 개가 다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충된 특성, 즉 이미지 컴프레hension은 이제 주어진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어떤 압축을 해서 이 논문에서는 비주얼 앱스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hension은 최대한 그 피처 정보를 앱스트랙트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반면에 제너레이션은 주어진 이미지가 가진 그런 디테일한 비주얼 정보를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컴프레hension은 many to one 매핑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제너레이션은 one to one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태스크가 가진 오브젝티브가 다릅니다.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시작되는 토큰은 같은데, 이제 점점 뒤에 변화를 하게, 네. 음, 파란색, 이게 그 하나의 MLLM 모델이 두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학습을 한 상태인데요. 그때 학습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데이터를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컴프레hen션은 떨어진다. 그 제너레이션 데이터가 많아지면 학습을 할 때 점점 그 토큰이 컴플리트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컴프레hen션이 원하는 그런 앱스트랙트한 정보가 점점 줄어들면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상충되는 특성을 가진 요 태스크가 좀 비슷한 예시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conflicting objective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겐은 이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런 데이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앞쪽에 봤던 이 상충되는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을 한 번에 학습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이 겐도 학습을 하다 보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예시를 가져온 이유는요. 일단 기존 이전 MLLM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스트 MLLM 토큰이랑 프리 MLLM 토큰이랑 포스트 MLLM 토큰이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서로 상충되는 태스크를 한 모델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둘 다 최적화를 하려다 보니 결국에는 두 토큰이 같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오른쪽 구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두 개 태스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MLLM 구조 모델인데요.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 이미지의 어떤 비주얼 토큰을 뽑아내고 그 비주얼 토큰을 프리 MLLM 비주얼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프리 토큰을 MLLM에 넣어서 나온 결과를 포스트 MLLM 비주얼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MLLM이 두 가지 상충되는 어떤 목표를 가진 두 태스크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원래 컴프레hension은 이 프리 토큰을 사용을 해서 결과로 이 텍스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너레이션은 이 토큰이 들어가서 나온 이 포스트 토큰을 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토큰을 봤을 때 컴프레hension은 이 프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 반면에 제너레이션은 이 포스트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프레hension은 이 정보가 앱스트랙트 했으면 좋겠고 반면에 제너레이션은 이 토큰이 좀 컴플리트한 정보를 가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기존 MLLM은 그냥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토큰이 결국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충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데요. 두 개가 같아지면 당연히 두 태스크 중에 하나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둘 다에 대한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앱스트랙트한 정보를 가지면 제너레이션 성능은 떨어질 거고 둘 다 컴플리트한 성질을 가지면 이 컴프레hension 성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프 토큰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몰프라는 단어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프리 토큰이랑 포스트 토큰이 꼭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몰프 토큰은 이 빨간색 두 개를 모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지게 함으로써 몰프 토큰을 활용을 해서 이 pre-MLLM 토큰은 abstract semantics를 가지도록 학습을 하고 반면에 이 post 토큰은
비주얼리 컴플리트한 토큰을 가지도록 그렇게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주요 핵심은 바로 해당 논문에서 그 로스를 설정할 때 텍스트 로스랑 그 다음에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분리를 함으로써 이 두 개가 달라지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총 3개의 스테이지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학습 스트래티지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라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 먼저 스테이지 1에서는 그 인코더랑 그 다음에 MLLM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스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이 이미지랑 그 다음에 텍스트 토큰을 컨캣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로스를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프리랑 포스트 토큰이 서로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지 1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는 스테이지 1이랑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하는데 이제 다른 점은 이 로스를 분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는 몰프 토큰 인코더랑 그 다음에 MLLM 그리고 디코더 이렇게 3개를 모두 학습을 하고요. 이 과정부터는 이 프리 토큰이랑 포스트 토큰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프리는 앱스트랙트한 정보, 포스트는 컴플리트한 정보를 점점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는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인데요. 이제 다양한 비전 랭귀지 태스크 데이터셋을 모아서 학습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똑같이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지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 2와 3은 로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또 학습 과정은 뒤에서 다시 보고 넘어가고요. 릴레이티드 워크를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기존 MLLM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려고 하면 결국에 이 프리 MLLM 토큰이랑 포스트랑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예시를 보면 이렇게 다른 MLLM 논문들은 프리 비주얼 토큰이랑 포스트 비주얼 토큰이 모두 같은 컴플리트한 정보를 가지거나 앱스트랙트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맨 위에 있는 4개 모델은 디코더로 VQGN을 사용을 한 거고 아래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그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을 동시에 학습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MLLM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거는요, In Context Comprehension이랑 Advanced Image Editing인데요. 컴프레hension 중에서도 어려운 In Context 그 태스크랑 그리고 제너레이션 태스크 중에서도 어려운 이 이미지 에디팅에 가능한 유무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한 태스크는 오직 이 몰프토크 모델밖에 없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로스를 텍스추얼이랑 리컨스트럭션을 분리를 했냐 안 했냐인데 유일하게 몰프 토큰만 분리를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hension이랑 이 제너레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소타 모델 몇 개만 예시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 VIT 모델을 보고 넘어갈 건데요. 라 VIT 모델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다이나믹한 디스크릿 비주얼 토커나이제이션을 사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보시면 이 다이나믹한 비주얼 토크나이저가 이미지가 가지는 어떤 복잡성이나 중요한 시각적 정보를 고려를 해서 동적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토큰화해서 텍스트 토큰이랑 컨캣해서 이렇게 LLM에 넣어서 MLLM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라-VIT는 둘 다 앱스트랙트한 정보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MLLM에 들어가기 전 토큰이랑 후 토큰이 둘 다 앱스트랙트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논문은 시드라마인데요.
시드라마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를 어떻게 토크나이제이션을 할 건가를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그 라마라는 LLM 모델을 어떻게 하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시드 토크나이저를 제안을 해서 이미지 정보를 언어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빨간색이 비전 토큰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시드라마도 둘 다 앱스트랙트한 정보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비전 프리 토큰이랑 포스트 토큰이 둘 다 앱스트랙트한 정보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해당 논문의 메소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소드 중에서 인코더부터 보면요. 일단은 이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클립 VIT 모델을 통해서 비주얼 토큰인 이 V를 뽑아냅니다. 그림에서 이 파란색이 그 비주얼 토큰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인코더의 목표는 비주얼 토큰 V를 앱스트랙트해서 이 몰프 토큰인 이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이케이션 1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이시는 이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큐포머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n개의 큐포머 블럭을 통과를 한 후에 코드북을 사용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한 값이 몰프 토큰 n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큐포머의 키와 밸류는 이 클립 VIT를 통해서 생성해냈던 이 비주얼 토큰 V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로는 그 아래 보이는 싱글 레이어 큐포머를 통해 얻어낸 쿼리 임베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먼저 이 큐포머를 보면요. 기존의 큐포머와 다른 점은 일단은 셀프 어텐션 대신에 이 슬롯 어텐션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 대신에 이 커절 어텐션이 사용이 됐습니다. 슬롯 어텐션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셀프 어텐션은 그냥 모든 그 값에 대해 이제 어텐션을 구한다면 슬롯 어텐션은 그 내부에 슬롯들이 있습니다. 초기화된 슬롯들이 있고 그 퀄리티 밸류가 들어가서 이제 어텐션을 수행하면서 이 슬롯들이 이미지가 가지는 어떤 중요 물체들이나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롯 어텐션을 통해서 좀 더 이미지가 가진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커잘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는 그냥 커잘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LLM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커잘리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쿼리로 들어가는 쿼리 임베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싱글 레이어 큐포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쿼리는 러너블 쿼리가 들어가고 키랑 밸류로는 디커파운더 딕셔너리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어쨌든 이 클립 VIT가 생성해낸 이 비주얼 피처가 그냥 2D에서 1D로 그냥 단순히 플래튼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플래튼하는 과정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픽셀 간이 먼디상에서는 오히려 가깝게 배치되면서 그런 잘못된 시멘틱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LLM에서 자주 쓰는 방식인 이 컨파운더 딕셔너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그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변형을 해서 딕셔너리로 만들어낸 아이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이 단순히 2D에서 1D로 플래트한 거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디컨파운더 딕셔너리는 사전 학습된 VIT, VQGAN에서 얻은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다고 하고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싱글 큐포머로 나온 쿼리 임베딩을 이 큐포머의 쿼리로 넣어서 앱스트랙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코드북을 통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한 값을 몰프 토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LLM에서 사용됐던 방식인데, LLM이 그냥 배드랑 not 이 단어는 이제 잘못 예측해서 그냥 배드가 있으니까 not 도 부정으로 막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not 자체를 아예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이 딕셔너리 안에 넣어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딕셔너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비주얼 피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사전,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애초에 사전 학습된 그 프리트레인드 VIT, VQGAN으로부터 얻은 값으로 여기 이니셜라이즈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다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디코더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데, 먼저 컴프레hen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까 앞쪽에서 인코더를 통해 얻었던 이 몰프 토큰이 이제 텍스트 토큰이랑 합쳐져서 MLLM에 들어가면 이제 최종 이 텍스트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얘가 이제 컴프레hen션 전체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리 토큰이랑 텍스트가 MLLM에 들어가서 이 포스트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포스트 토큰은 이제 프리랑은 다르게 좀 컴플리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보들은 MLLM을 통과하면서 이제 여러 잃었던 정보들을 좀 복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복원을 한 거를 바로 디코더에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여전히 성능이 안 좋게 되는데요. 왜냐면 MLLM 하나만 통과를 해서 바로 로레벨 비주얼 피처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M햇은 좀 하이레벨한 그런 비주얼 피처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더 디코더를 통과를 해줍니다. 이 디코더는 트랜스포머 디코더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로레벨로 한번 바꿔주고 바꿔준 이 X를 VQGAN 디코더, 사전 학습된 VQGAN 디코더를 통과를 해서 픽셀 레벨의 이미지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 식 3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포스트 토큰을 디코더에 한 번 넣어서 그 토큰을 한 번 더 VQGAN에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의 역할은 정말 하이 프리퀀시한 비주얼 디테일을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대략 30밀리언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때 포맷이 총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몰프 토큰이랑 아웃풋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몰프 토큰 이 두 가지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되는 거는 몰프 토큰 인코더랑 그 다음에 LLM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LLM이 좀 더 멀티모달 LLM처럼 동작할 수 있게 학습이 되게 됩니다. 여기 식을 보시면 이렇게 몰프 토큰이랑 아웃풋 텍스트 토큰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즉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세타 인코더는 인코더의 파라미터고 세타 LLM은 그 비쿠나 모델에 들어가 있는 로라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코더랑 LLM만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때 토큰 랭스는 몰프 토큰은 32, 텍스트 토큰은 512고요. 총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LLM이 멀티모달 LLM으로 동작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당연히 로스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지 2는요, 오토 인코딩 몰프 토큰 과정인데요.
보시면 이제 먼저 가장 다른 점은 이 로스가 두 개로 분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텍스트 토큰 오토 리그레시브 로스랑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로스 두 개로 나뉘게 되고 먼저 이미지 컴프레hension 태스크를 보면 이제 여기 이퀘이션 5에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포맷은 몰프 토큰이랑 텍스트 토큰 이 순서로 들어가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프리 토큰이 점점 애스트랙트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끔 바뀌게 되고요. 점점 이 두 개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 이전에는 그냥 이 토큰들을 다 컨캣해가지고 한 번에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했다면 스테이지 2에서는 이 두 개를 이제 나눠서 텍스트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그리고 이 이미지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컴프레hension에서는 이 토큰만 쓰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부터는 이제 이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너레이션 할 때는 당연히 프리 토큰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컴프레hension은 이 토큰만 사용합니다. 네, 한꺼번에 네, 학습합니다.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학습 같은 경우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이미지 포맷은 텍스트 그리고 몰프 토큰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점은 이 토큰이 점점 컴플리트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 토큰은 앱스트랙트한 정보를 가지게 되고 포스트 토큰은 점점 컴플리트한 그런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네. 네. 아니요. 얘도 이제 같이 한꺼번에 학습이 되기는 하는데, 이 프리 토큰은 어쨌든 앱스트랙트한 정보를 가지게끔 학습이 됩니다. 근데 MLM을 통과하면서 이 앱스트랙트한 정보를 다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복원하도록 얘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복원된 요 포스트 토큰이 점점 더 컴플리트하게 바뀌도록 MLLM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지 3에서는 똑같이 로스가 분리되기는 하는데 다른 점은 아까 스테이지 1과 2에서는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3에서는 좀 더 다양한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 데이터셋을 컴플렉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다 모아가지고 약간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에서는 좀 더 이제 어려운 태스크를 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 되는 과정이고요. 학습 로스는 스테이지 2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스테이지 3에서 이제 다양한 컴플렉스한 그런 데이터셋을 모아서 파인 튜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다양한 뭐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에디팅, 이미지 QA, 멀티 이미지 언더스탠딩과 같은 다양한 그런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컴프레hension 리절트입니다.
보시면 제로샷으로 모두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음, 보면 실험 결과에서 이 볼드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굉장히 컴파러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터블립이랑 이뮤트 챗은 그냥 컴프레hen션 태스크를 위해서 학습이 된 모델입니다. 근데 그 모델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해당 모델은 비쿠나 모델. 네. 네.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기존 컴프레hen션이랑 제너레이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모델 중에 소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 소타를 다 넘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른 벤치마크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먼저 벤치마크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몬 벤치마크라고 해서 컴프레hen션 테스트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좀 더 어려운 컴프레hen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이얼로그 테스트가 있고 스토리텔링, 스토리 만들어내는 거, 둘 사이의 릴레이션, 그리고 뭐 퀘스천 앤서링 아니면 이미지 리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좀 어려운 컴프레hen션 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MMD 하나 빼고는 모두 소타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기존 이 데몬 벤치마크에서의 소타가 VPGC라는 모델인데요. 소타를 능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네. 그 멀티모달 클로즈 이 MMC 태스크에서는 VPGC보다 거의 5.6%가 올랐고 그 다음에 KGQA 여기서는 거의 7.8%나 더 성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제안하는 모델이 굉장히 in context understanding에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성능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MS 코코 그리고 이 플리클 30K 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매트릭은 클립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보면 예상했던 대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해당 hours 모델이 어떤 비전과 텍스트 사이의 얼라인먼트를 더 잘 수행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와 관련 있는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할 수 있구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에디팅 결과인데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 중에서도 좀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이 에디팅이.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모델은 에디팅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보시면 실험 결과 그 특화된 모델보다도 다는 아니지만 성능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볼드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여기 밑줄은 이제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을 둘 다 고려했을 때 두 개 다 가장 좋은 성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hours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이 L1 같은 경우는 그 절대값 디스턴스 L1을 의미하고요. CVS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의미하고 LPIPS는 이게 그 보시면 런드 퍼셉슈얼 이미지 패치 시밀러리티라고 해서 뭔가 학습 기반에 동일하게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모든 매트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턴 이미지 에디팅과 인 컨텍스트 컴프레hension에 대한 퀄리테이티브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음,
먼저 왼쪽에 멀티턴 이미지 에디팅 케이스를 보시면 다양한 유저 인스트럭션을 잘 해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이미지 피델리티를 잘 보존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설명을 조금 생략했는데 이 L1이 이미지의 피델리티를 판단하기에 기준이 되는 메트릭입니다. 피델리티가 뭐냐면 그 이미지 에디팅을 할 때 주어진 이미지를 얼마나 잘 보존을 하는가를 의미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미지 에디팅을 할 때 이 아월스 모델이 기존 이미지가 가진 어떤 특성들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에서 지시한 어떤 변화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잘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려운 태스크인데도 굉장히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은 in context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comprehension 중에서도 어려운 태스크에 속하는데 보시면 두 이미지가 가지는 어떤 변화나 관계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설명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위쪽에 있는 이 세 개는 똑같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이미지를 생성을 해라 라는 건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와 텍스트가 여러 개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도 이렇게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 없이 그냥 이미지 페어만 여러 개 들어가도 이렇게 예측을 잘 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가지는 어떤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몰프라는 그 프리 토큰이랑 포스트 토큰이 같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몰프가 가진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기존 몰프랑 그리고 두 가지 토큰이 모두 같은 예시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프리 토큰이랑 포스트 토큰이 모두 같은 경우랑 둘 다, 둘 다 디테일한 경우, 둘 다 앱스트랙트한 경우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면 어, 저희가 제안하는 이 몰프 토큰이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둘 다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위에는 컴프레hen션 태스크에 대한 결과고 아래는 이미지 에디팅에 대한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둘 다 디테일해도 성능이 더 안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앱스트랙트 해도 똑같이 성능이 안 좋습니다. 결국 제안하는 몰프 토큰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인코더가 아니라 이제 디코더에서 봤던 이 추가적인 디코더를 추가했다고 했었는데, 이 디코더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전체 모델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했을 때, 이 디코더가 없으면, 어쨌든 한 번에 이 여전히 하이 레벨한 토큰을 한 번에 픽셀 레벨로 바꿔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컴프레hension이랑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둘 다 성능이 안 좋았고요. 네, 그냥 트랜스포머 디코더. 그다음에 이제 디컨파운드라고 해서 아까 인코더에서 봤던 이 디컨파운더 딕셔너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성능이 바뀌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능이 몰프 토큰보다는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 둘 다 봤을 때 성능이 별로 안 좋아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다시 인코더 보면 여기 코드북을 통해서 한번 퀀타이제이션을 해줬습니다. 즉 디스크리트한 토큰을 가진다는 건데 몰프 토큰이 이거를 디스크리트하게 하지 않고 컨티뉴어스하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비교를 해봤을 때 디스크리트 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토큰을 가지면 그 과정에서 좀 더 내추럴 랭귀지의 특성이랑 더 가까워지면서 성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한 게 더 좋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태스크인데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코더가 얼마나 이미지 피처를 잘 이렇게 뽑아내는가를 판단을 하는 요 표입니다. 그래서 블립2랑 시드라마랑 랍VIT의 인코더랑 우리의 인코더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어떤가를 보고 있는데요. 이 R은 리콜에 대한 리콜입니다. 리콜 메트릭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플리클 30K 데이터셋으로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보시면 hours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몰프 토큰이 굉장히 그 이미지 텍스트 간의 모달리티 갭을 완화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정보를 잘 뽑아낸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M은 평균을 낸 값입니다. 평균에서도 제일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그림은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다른 모델들과 이제 성능을 좀 비교를 한 표입니다. 보시면 그냥 프롬프트만 주어졌을 때 어떤 프롬프트가 가지는 어떤 둘 오브젝트 사이의 뭐 관계라던가 아니면 진짜 구체적인 어떤 오브젝트 정보들을 제대로 다 살리지 못하는데 아월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살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에디팅에 대해서도 그 앞전에 말했듯이 이미지 피델리티가 이미지 원래 주어진 이미지를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에 대한 평가 지표인데 보시면 이제 다른 모델들은 기존 이미지가 거의 사라지는데 아월스는 이렇게 잘 보존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미지 피델리티 성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 해당 논문은 몰프 토큰을 제안을 함으로써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이 가지는 어떤 컨플릭트한 오브젝트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트레이닝 방식을 제안을 해서 텍스처럴 로스랑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분리함으로써 이제 두 태스크가 모두 잘 수행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컴프레hension이랑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 굉장히 높은 제로샷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이미지 에디팅 시나리오에서도 굉장히 이미지 피델리티를 잘 보존하면서 좋은 성능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